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장재원입니다. 제 외래 진료에 대부분에 오신 분들이 걷다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허벅지가 당기고 다리가 저려요. 또는 다리가 너무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대개는 한 60대 이상 고령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럴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질환이 바로 요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추관 협착증은 어떤 병이냐? 간단히 모형으로 보면요, 이 모형에서 이 척추뼈 안쪽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런 신경들은 대부분 다리나 엉덩이 쪽으로 가는 신경이 되는데요. 이쪽에 신경이 있는 부분이 연세가 되면서 이 척추에 척추 관절이 두꺼워진다거나 또는 안쪽에 있는 노란 인대, 저희가 황색 인대라 표현하는데요.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신경관을 점차 좁혀오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마찬가지로 피가 잘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피가 원활히 공급이 못 되기 때문에 신경이 쉽게 피로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신경통 비슷한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또는 허벅지가 당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이성 파인이나 아니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 이런 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진짜 충분히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서 이게 요추협착증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단순 촬영을 통해서 뭐 척추뼈가 많이 틀어졌는지 또 어떤 뼈가 많이 길어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보행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른 처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밀한 검사인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친척분 사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MRI 검사를 보면은 자, 이 척추뼈에 이 화살표 보이는 척추뼈 뒤쪽에 이 검게 보이는 이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하얀 거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되는데요. 이 물 속에 신경이 아주 편하게 들어있어야 신경의 기능을 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척추뼈 일부 아래쪽에서 이 신경줄이 점차 하얀 부분이 없어지고 검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걸 우리가 요추 협착증이 있구나 하고 이런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 자체가 좁아진 척추관 안에 끼어서 신경으로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가 혈액순환 자체가 신경으로 잘 가주지 못하면은 신경통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 통증, 보행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신경 쪽으로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먼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구용 약물을 써서 증상이 완화가 된다면 그런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요법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크게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은 결국에 이러한 증상은 신경이 압박이 되고 신경의 염증과 부종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허리에 직접적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있는 신경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또 염증 때문에 신경이 아파하는 그런 신경통 발생하는 것들을 줄여줌으로써 또 내가 활동하기에 편하게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는 대개 1주나 초기에는 1주나 2주 정도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저희가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치료들을 충분히 내가 하고 운동도 하고 약물 치료 유지하는데도 이런 보행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신경통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감이 있다면은 그때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그런 신경관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개 등에다가 한 7, 8mm 정도의 구멍을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뚫어서요. 크게 절개 없이 신경관을 아주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요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이런 좌식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특히나 엉덩이 주위나 아래 허리 쪽에 근력이 많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이런 좌식 생활이나 좌식 활동은 될 수 있으면 피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통해서 특히나 좀 허리를 좀 반듯하게 펴고,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허리를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허리를 펴기는 어렵지만은 허리를 펴고 걷는 운동을 해야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런 요추협착증의 발생이나 또는 증상 재발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처음에 내가 요추관 협착증의 환자다 그러면 내가 좀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처음에는 치료하는 도중에 걸어주시고요. 내가 좀 허리가 많이 굽어진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쉬었다가 가는 방법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특별히 지금은 어떤 증상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대개는 한 3, 40분 정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너무 1시간 이상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허리나 이런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